아주 바쁘시긴데 그래도 잊지 않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감 작업은 잘 돼갑니까? 예, 시간이 촉박하지만 열심히 재정비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우선 이제 시기에 맞추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죠. 예. 다들 지금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료가 바쁩니까? 저희 제 아내, 제 딸도 다 전직까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 저는 가톨릭 학생회 출신입니다. 예, 오늘의 정치권 주요 소식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김근태 민주당 상임 고문의 사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만난 모양이에요. 예. 아주 좀 아까 봐도 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제가 막 소름이 돋아요. 예. 예. 우선 고 김근태 의원 오늘이 사주기인데 자관 양심적이고 본받을 만한 정치 후배인데 참 아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뉴스에 봤어요. 봤는데 이 갈라졌는데 만나서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서로들 원치 않는 이 만남이 된 것이고 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표정 관리하느냐 모두들 고심하고 갔을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대표님은 정치도 오래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정치인은 자기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그것이 위선이죠. 예. 위선이고요. 생각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대하고 표출하고 그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억지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색하고요. 또 그리고 그건 또 비양심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색한 만남, 하지만 지금 어색한 만남에 안주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문재인 대표가. 지금 동교동계는 내달 10일에서 15일 날 집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 민주당 대표 지내셨던 분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당명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찾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걸 짜낸 것 같아요. 근데 좀 어색하죠. 근데 어쨌든 더불어는 좋죠. 근데 어쨌든 동교동대 내달 10일에서 15일 집단으로 탈당하고 호남 향후의 임원들도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하고 천정배 신당으로 간다. 물론 이제 동교동계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 지금 호남 의원들하고 호남 쪽은 완전히 이제 다 떠나는 모양새고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조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왜 수도권 의원들은 관망한다고 보세요? 그건 선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공천이 있습니다. 공천이 있는데 공천도 중요하지만은 당선되는 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천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공천하고 이 당선 이것은 이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 거취 결정하는 것은 첫째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당선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 이 두 가지가 보장되는 그런 것을 되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천이다 해가지고 공천만을 위한 것 그래 행동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공천도 공천이지만은 사실은 수도권 의원들은 나가면은 진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탈당을 하는. 글쎄요. 그런 거 과거에요. 이 3당 4당 체제에서요. 수도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총선거에서 연합작전을 쓴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상김 시대에 말이죠. 그래도 거기서 이 1당, 2당, 3당, 4당 다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80년대도 말이죠. 그런 그 4당 체제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 20년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정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예. 예. 또 그리고 더 좋은 정치를 가질 만한 그런 자격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대해서요.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뽑아주고 필요한 정당을 밀어주고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이 친박계가 내년 물갈이 시나리오 좀 재조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 진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예. 좀 이 진실한 사람들이 이게 잘 각인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안 가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 글쎄요. 진실한 사람들만이 이제 뽑혀야 된다는 예.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 거기서 공천 못 받은 사람, 뽑히지 못한 사람은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말이죠. 진실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진실한 사람 고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그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장관이라든지 행정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다 찍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과거 삼김 정치 시대에도요. 예. 저도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당선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표로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안 모셨으면은 예. 그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안 된 것이죠. 그래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경북에서도 소위 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도장 안 받고는 그냥 뭐 이 전국적으로 볼 때 TK 지역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높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만 받으면 그냥 무조건 당선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진실한 사람들 이 버전 근데 두 번째 버전이 이제 그런데 준비되고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있습니다. 왜 예. 그것이 안 통할 수 있냐? 예. 과거의 상김 정치 시대는 김영삼 대통령 PK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호남 아닙니까? 그렇죠. JP 총리 이분은 충청도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그렇죠.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TK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하고 대립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정서를 대변한다 이런 생각이 옅어졌잖아요. 얇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역 감정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거다 이 말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되는 거냐?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번으로 물러날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TK는 언제까지나 말이야. 그래 자립할 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진 유권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좀 아까 다시 한번 새로 투입되는 검토되는 친박 후보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니, 여기 보면 정종섭 장관, 전 장관이라든지 추경호 전 국정조정실장이라든지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딱 나오는데 사실 제가 저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한 얘기로 장관의 인지도가 높지가 않거든요. 총리를 해도 일반 국민들은 총리를 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총리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는 김황식 총리인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 더군다나 청와대 수석도 인지도면에서 높지가 않거든요. 높지가 않은데 이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로 또 바꾸면 그럼 또 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요, TK 지역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두드러지죠.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센 데고,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권 후기를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선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 한 사람들은 장관으로 있을 때 발언한 걸 제대로 못 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말입니다. 국무위원들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는 게 아주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다투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공천 뽑혀왔다. 그러니 나 표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2년 후면은 은퇴할 뿐이고 예. 또 그리고 과거처럼 지역 대결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저쪽 지역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우리 지역 해야 된다.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장관했다고 나가서 표주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자립 정신보다도 거기다 기대는 것이 높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국회의원 해보려고 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 오인받을 수도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새누리당 내에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가산점 문제인데요. 네. 정치 신인 가산점 더 주겠다 이거예요. 네. 정치 신인이 근데 뭐냐 이거 가지고 또 지금 좀 갈등이 있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네. 이렇습니다. 어느 그 정당이나 계파별로 이 공천 때가 되면은 내 주변 사람이 많이 공천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공천 받는 조건도 말입니다. 자기 계파에 유리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 2년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 줄 서게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내 사람 지금 심어놓은 거요. 그 길게 봐야 2년 못 갑니다. 예.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사람이지,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힘센데 찾아가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천 기준 가지고 싸우는 건요.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니, 공천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뭐 100세까지도 국회의원 하잖아요. 과거에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수십 선 하원은 당선이 되고 말이죠. 예. 그것은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 것이 아니고 예.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각 주별로 공천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럼 거기 그 기준에 따라서 공천받아서 지가 당선되거든요. 중앙당이 저 당선시킨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놓으면요. 몇 선이냐 뭐 몇 선 이상은 말이야. 요번에 쉬어라 한다든지 예. 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요. 미국 제도가 전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예. 결국 그러한 그 이 문제거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서의 공천 방식 예. 이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